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파도는 엄청 잔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날 이제 멍게 작업을 그 6시 반쯤에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멍게 작업은 바다에 파도가 지금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젊은 친구가 옷이 깔끔했어요. 그게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게 눈에 확 들어오고 국물이 너무 깨끗했어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 정치권 소식 때 정치적 분호 순서에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뚫렸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은폐는 없었다. 이렇게 정부의 합동조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 NK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태훈 기자는 계속해서 이 문제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요. 네.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의 조사 결과 내놓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딱 예상했던 수준으로 경계 실패는 이전에도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뭐 다시 경계 실패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은폐를 안 했다라고 또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바거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조금 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군도 그렇고 청와대 안보실도 그렇고 상황 초기에 안이하게 판단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그 삼척항으로 배가 들어오고 북한 주민들이 방파제 위로 올라가서 활보할 동안 우리가 몰랐다는 거는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안이하게 판단했다? 안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심각하게 판단해가지고 엄중하게 판단해가지고 이후에 조처를 해야 되는데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이야기를 한 건 사실상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은폐 논란이 됐던 단초가 여기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했잖아요. 원래 이거는 언론에 보도가 되면 안 되는데 북한 주민이 들어오는 거. 그런데 우린 군이나 해경이 발견한 게 아니라 일반 어민들이 주민이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 부분부터 뭔가 처음부터 좀 잘못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군만의 판단, 물론 경계 실패는 군, 해경 그리고 해수청도 있어요. 그런 데서 다 잘못을 한 건데 그 알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서는 이거는 청와대도 실시간으로 당시 상황을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군 모두 안이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판단 하에 공보라고 그러죠. 공보 널리 알리는 그 작업이 굉장히 잘못됐죠. 어떤 판단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김 대표님은 오늘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너무 길어가지고 뭐 이렇게 시콜콜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좀 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황당한 거 있죠.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군이 북한 어선이 이렇게 자력으로 우리 항해에 들어올 때까지 누구도 발견 못하고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주민에 의해서 이게 최초 보고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죠. 책임지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의혹은 뭐이냐? 이 북한 배가 도대체 어떤 배이냐? 이거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수치를 이야기하고 뭐 배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뭐 한 10가지였는데요. 제가 공개적으로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 10가지를 이미 언론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20가지, 30가지가 더 됐거든요. 야, 이게 이 조사한 분들이 뭐 당연히 뭐 국정원의 베테랑들이겠는데 이 조사관들이 조사해낸 결과인지 그냥 그들이 말하는 걸 적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인지 이 자체도 좀 분간되거든요.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연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연료, 기름. 예, 연료. 연료가 떠날 때 256kg를 넣었어요. 근데 이 배가 한 리터를 가지고 이게 4kg를 가거든요. 1리터를 가지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금까지 700kg를 오는데 기름도 엄청 버렸다라고 하는데 이 숫자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건 뭘로 하겠느냐? 왜 버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그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답이 산수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단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먼저 이 4명의 북한 주민 가운데 2명은 북으로 돌아가고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남았다. 이렇게 당시 군 당국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합동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선은 4명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며 무기 및 간첩통신 장비 등 특이한 물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귀한 희망 의사를 표명하여 6월 16일 통일부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송환 계획을 통보하였고 6월 17일 북한에서 인수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6월 18일 10시 2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설명했습니까? 우리 주민에게 서울에 이모가 있는데 이모랑 통화하고 싶은데 전화기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 남았습니까? 돌아갔습니까? 그 사람이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돌아가지 않았나요? 그 그 부분에 대한 오늘 발표가 안 나왔습니까? 아니, 언급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한테 핸드폰 빌려달라 예. 그래가지고 이모한테 전화한다고 얘기했다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언급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여기 남은 것 아닙니까?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애매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애매하게 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뭐 그 귀순자 A 또 1, 귀순자 2라고 했는데 예. 2가 정말로 이제 그 전화한 사람인지 또 다른 사람인지 선장이라는 건 분명히 밝혔는데 이짝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애매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전화기까지 있고 여기에 사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야말로 귀순 의사를 갖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람이 돌아갔다면 이 사건 정말 이거는 뭐 국정감사든지 뭘 예.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정도로. 예, 그분은 일단 한국에 남은 걸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 예, 맞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귀순과 관련해서 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거죠. 우리 당국에서는 북한에서 주민이 왔을 때, 표류해서 특히 왔을 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사할 때도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번에 참 표류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면 안 되겠죠. 예, 예, 예. 과거의 경우 예, 예. 표류해서 온 어민의 경우는 예. 그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돌아가고 예. 싶으면 돌려보내고 남고 싶다고 하면 여기다 남도록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부 때마다 틀립니다. 그래요? 예, 예전 뭐 보수 정권에서는 착 오면 정말 많은 고생했다. 그리고 좀 우리의 현실도 모를 수 있으니까 좀 보여도 주면서 정말로 자유 의사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이번 이 귀순은 정말 번개 귀순이거든요. 번개 북송이란 말이죠. 만 7시간 정도밖에 조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그 사람의 어떻게 이 마음을 정하겠으면 또 정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이 어떻게 조사하는가에 따라서 당신 전 남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북한 가족은 어떻게 이렇게 유도 질문하다든지 아니면 지금 북한이면 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가 알 수는 없으나 7시간 만에 자유의사를 따라서 보내기로 결심했다는 거는 이건 아직 사상 있어보지 못한 초스피드의 그런 북송이다. 이런 북송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컴컴한 세상에 살던 사람이 여기 왔으면 그 사람 자유 의사를 제대로 결심하도록 기회를 줘야죠. 예, 조금 더 네.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빨리 돌려보냈다. 그렇죠. 너무 빨리 김 돌려보내.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김태형 기자, 우리 당국이 그동안 이렇게 좀 빨리 보통 2, 3일 만에 돌려보내고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 사례가 없진 않겠지만은,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표류해가지고 그러니까 NLL 인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남쪽으로 잘못 내려온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물어오고 잘못 내려왔다 우리. 그럴 때는 바로 돌려보낼 수 있는 거죠. 뭐 2, 3일이 아니라. 그렇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번 사건 벌어지기 사나흘 전에도 똑같은 일이 동해에서 한 번 있었거든요. 너무 잘못해가지고 넘어온 배를 바로 우리가 북한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귀순해서 왔을 경우에는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한 합신이 상당히 기간이 길죠. 그러니까는 그 본심도 알아야 되고, 그거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려온 김에 그냥 여기에 앉혀 살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에 대해서 설득도 많이 해보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간이 뭐 최소 뭐 몇 달씩 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은 좀 짧은 게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눴던 그 부분 보니까 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것 같네요. 전화기 좀 씁시다라고 하는 분은 귀순자로 표시가 돼 있네요. 남은 거네요. 남은 것. 그러니까 선장도 남았고 그 선장이 이 귀순한 이 사람에게 가서 전화기 좀
사용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신고하지 않겠느냐. 예. 아무도 자신들한테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서 이 기순자명한테 시켜서 가서 전화기 좀 사용하자. 그래서 서울에 이모가 있으니까 전화 좀 쓰게 해달라. 어디서 왔냐고 묻자 북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 빌려준 그 주민이 신고를 했다는 게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네요. 기순한 걸로 명확하게 돼 있네요. 그걸 좀 정확히 예. 써요. 두 명은 예. 남고 두 명 가는데 두 명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전화기 빌려달라고 했던 분은 남은 걸로 명확하게 얘기가 돼 있고요. 김태훈 기자가 전문적인 부분들, 특히 우리 레이더가 처음에 막 설명할 때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레이더가 감지를 한 1.5m 정도는 하는데 파도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서 이게 배라고 하는 걸 식별하지 못했다. 오늘 상당히 길게 그 적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김태훈 기자 보기에는 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경계 실패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뭐 우리 최전방, 전방 DMZ나 아니면은 동해 망망대를 완벽하게 경계를 해가지고 뭐 철통 경계, 물샐 틈 없는 방어 사실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근데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겠지만은 이번엔 뚫린 거고요. 이 뚫린 거에 대한 책임을 군이 분명히 져야 되는 건데 어쨌든 함정은 해군 함정, 해경 함정 모두 놓쳤고 그 육군이 갖고 있는 해양 경계 레이더에서 잡히긴 잡혔는데 이 좀 묘하게 작게 잡혀가지고 해안 뭐 이 반사파처럼 잡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감시망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TOD가 있었고, IBS라는 장비가 있었고, CCTV라는 게 있었고, TOD는 안 잡혔고, IBS, CCTV는 조금 잡혔는데 이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고깃배로 판단해 버렸다라는 게 오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 차례대로 해군, 해경, 육군의 경계에 왜 구멍이 생겼는지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쭉 나오고 있는데 뭐 길게는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단순하게 딱 하나죠. 발견 못해, 탐지 못해, 순찰하지 못해. 그런데 날씨가 좀 안 좋았다. 조금 전에 보니까 기상 불량으로 순찰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나와 있네요. 날씨가 안 좋다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날씨가 그러니까 기상 불량 순찰 못해 저렇게 돼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약간 조금 전에 나간 화면에 그 날씨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김태훈 기자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그때 뭐 파도 높이 갖고 되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정부 발표, 군 발표하고 실제 기상청에 가서 한번 재봤더니 그 정도 파도 높이가 아니었더라. 근데 오늘은 파도 높이가 어땠다? 뭐 그것까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최초로 이 북어선을 발견한 주민들의 이야기하고 비교를 좀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삼척항 주변의 날씨는 괜찮았고요. 괜찮았고 먼 바다에 처음에 먼 바다에서 들어올 때 그 전날 그 전날은 기상이 안 좋았다. 기상이 그때 뭐 파도 높이가 뭐 1.5에서 2m라 그러는데 근데 먼 바다에 1.5m, 2m는 높은 파도입니까? 낮은 파도입니까? 동해 바다는 좀 낮은 것 아닙니까? 저 그렇게 문제가 될 일기예보 보통 보면은 그 정도 파도의 높이는 통상적으로 뭐 잔잔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보다 어민들이 더 잘 알죠. 근데 어민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어느 바다의 파도를 말하는가? 우린 정말 며칠 잔잔해서 그 어획 활동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삼척아이 주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임금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획 활동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잔잔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날씨가 뭐 기상 뭐 어떻게 악화되고라고 하면 이게 전혀 아다리가 안 맞죠. 예, 아구가 안 맞는다. 네. 그 군의 조사 결과 발표와 어민들의 이야기하고 얘기가 잘 맞지 않는다. 최초로 이 주민들 발견하고 사진까지 찍으신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파도는 엄청 잔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날 이제 멍게 작업을 그 6시 반쯤에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멍게 작업은 바다에 파도가 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잔잔했을 때나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작업이기 때문에. 그 배를 레이더가 반사하는 빛으로 오인할 수가 있나요? 아니 이게 파도 때문에 파도가 높아서 그날 뭐 이 배를 식별을 못했다는 거는 솔직히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날 제가 뻔히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뭐 딴 동네 파도를 봤는지. 예, 오늘 바른미래당에 와서 아마 아침 회의 때 참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까 우리 김 대표님이 의문점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오히려 저 선박에 대한 의문점이 더 커진다. 또 대표님 보시기에 오늘 조사 결과 나왔지만 네. 풀리지 않는 의문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아까 연료 이야기하셨고 질문한 게 뭐냐면 이 배가 어느 소속이냐라고 하는 걸 계속 제기했습니다. 근데 배 남버링은요, 남버링 이게 군 소속의 업선이거든요. 그럼 군 소속의 업선이 그 이렇게 선단을 모아서 왔다라고 하면 군 배가 움직이는데 이탈한 배를 그냥 두고 선단이 그냥 갔다고요? 이거는요 일반 민간인 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군 소속의 배가 그 선단을 부어서 고기 잡이하다가 하나가 샜다. 근데 이걸 대책 못 챘다고 하면요. 이런 일은 사실 북한이 아무리 호주라고 아무리 이렇게 그 기구나 그런 설비가 부족한 북한이라도 그건 용서 못 하는 겁니다. 혼자 단독으로 하다가 어떻게 탁 봐가지고 NLL 넘어서 왔다라고 하는 문제가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소속을 좀 밝혀달라는데 이번에 조사 보고서에는 어디도 소속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어민이라고 하는 그런 네. 취지일까요? 예, 군배라고 하면 이건 문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 어민의 예, 배로 어민입니다.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사 결과에서도. 지금 그것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얼버무리는 거죠. 예. 그냥 그 북한 집산포구에서 떠났다. 소속을 이야기하고 무슨 조사를 하든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누구냐 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주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조차 이게 우리 국민들께 정말 준비하고 알려드리는 이런 조사 보고서에 생략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너무 이거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김 대표님 말씀을 요약하면은 일단 이 선박이 어떤 선박인지 어느 소속인지 좀 분명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네. 연료 문제도 그렇고 네, 네, 네. 또 귀환자 2명 돌려보내는 것도 너무 빨리 돌려보냈다. 이 과정도 오늘 해명 들어도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김태훈 기자는 오늘 합동조사 결과 발표 보고 어떤 면에서는 청와대에도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청와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 얘기와 거의 비슷하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또 안 한 게 있죠. 그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 때 그 부분은 오늘 지금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뭐 이전과 똑같이 얘기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누가 보냈는지가 안 나와요. 왜 보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고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백브리핑 때 들어왔고 와가지고 기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갔다가 했는데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청와대가 안보실에서 사실 그 안보실에서 이런 안보 관련 사안은 군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절대 같이 군이랑 안보실이랑 같이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수준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알리는 수준이 잘못됐던 거고 그렇다면은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안보실에도 굉장히 책임이 큰데 이번에는 결과는 그 조치할 예정이다. 딱 그 한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조치할지는 뭐 지켜봐야겠는데 사단장들은 막 강력하게 조치를 하면서 좀 아쉽습니다. 국방부 브리핑 지난달 17일 브리핑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은폐 축소 의혹이 상당히 불거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 가만히 보면 청와대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안보계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다라고 청와대에서도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합동조사 결과에서는 그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사실상 또 시인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군에서 쓰는 통상적인 용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통상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의미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SBS 인근에서 일했다와 SBS 안에서 일했다 하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SBS 인근과 SBS 정문 뭐 이러면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SBS 인근이라 그러면 SBS 밖에서 이렇게 커피 마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인근이라는 용어가 군에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면 두 분에게 짧게 좀 이 답변을 해주세요. 오늘 합동조사 결과 발표로도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치권이 얘기하는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뭐 정쟁으로 그렇게 각오하는 것은 맞지 않은데 결국에 뭐 이게 최종 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쟁으로 가는 건 맞지 않지만 그 결과 자체는 이렇게 사람들의 의문점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군 합동조사라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셀프 조사 아닙니까? 근데 뭐 이번에 갑자기
저 국무조정실이 끼어들었죠 오늘 아침부터.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틀은 됐지 않습니까? 예. 해경도 같이 다 손받고 했으니까. 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는 이번 조사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기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후속 이게 보강 조사가 있고 보고를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국정조사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국민이 아니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제2, 제3의 어선이 들어올지 없을지 면밀히 우리는 따져보고 대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강조사 안 하겠다 한다면 국정조사를 갈 수밖에 없겠죠. 합동조사 결과 발표. 김태웅 기자는 최종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또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야당들이 보수 야당들이 강력하게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